안녕하세요, 동희. 소망 김기사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기기초 과외를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성질 같은 것을 이해하고자 정전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뭐 플롱의 법칙, 유전율, 그리고 이제 뭐 공간과 뭐 면적, 거기에 받는 힘, 뭐 이런저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그 전에 이제 동희에게 질문. 동희야, 자석하면 뭐가 떠올라? 자석하면 N극이랑 S극이 있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붙는 성질. 그치. 뭐, 그거 외에 또 다른 거 우리가 배운 게 있을까? 자석이 붙는 철 같은 거, 철 같은 거에 붙고. 붙고, 아닌 거에는 안 붙고, 뭐. 그치.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들 배워봤지만은, 실제로 이 전기와 자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전기를 만드는 그 발전소의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 발전기라고 하는 그 터빈,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그 힘으로써 전기를 만들게 돼. 즉, 자석이 없게 되면은 전기를 만들 수가 없고, 그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회전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모터라고 하는 전동기. 이것 또한 전기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전기와 자석은 떼놓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 그리고 이걸 들을 수 있는 스피커나 이어폰 또한 전부 다 자석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석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자석은 우리 동희가 말했듯이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두 개, 쌍극으로 되어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다 해도 중간에 딱 자르잖아. 자르게 되면은, 여기 그 잘린 단면 이쪽은 반대쪽에 또 극을 갖게 돼. 그렇게 돼서 있으려 그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오빠는 초등학교 때 이런 시험도 했어. 자석에 이렇게 철가루를 위에서 아래로 딱 뿌리게 되면은, 막 이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철가루가 나오더라고. 이걸 되게 신기하게 실험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조금 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 그래서 뭐 자석에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이 굉장히 많고 이걸 응용한 제품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기 이론에 있어서는 자석이 빠지면 안 되니까 몇 가지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이제 자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라는 단어가 있어. 동희가 오빠를 볼 때 자기야 뭐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자기가 아니야.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이 쇠붙이 같은 게 다 붙잖아.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극끼리는 서로 뭐 밀어내고 이러잖아.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현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석의 기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줄여서 보통 자기라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기가 바로 우리가 뭐 기를 모읍시다 할 때 에너지 그거 할 때 그런 기거든. 그리고 자화라는 단어가 있어. 자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도 오빠가 초등학교 때 실험을 했었는데, 그냥 쇠붙이가 이렇게 있다. 쇠붙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석을 이제 딱 대갖고 막 그 쇠붙이에다 문질러. 문지르면은 이 쇠붙이도 자석의 성질을 갖게 돼. 그러니까 N극을 여기다 막 묻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 이제 성질이 N극과 반대쪽은 S극과 비슷하게 되고, 여기는 N극과 비슷하게 이렇게 성질을 갖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멀게 하지만은 이 쇠붙이도 그래서 자석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석화 시키는 거네. 자석화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가 그 뭐뭐화 되었다 막 그런 말 쓰잖아. 그걸 줄여서 이제 자화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일반 철붙이가 이렇게 자석의 기운을 띠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계라는 단어가 또 있어. 자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자기장이라 그래. 그리고 자장이라고도 해.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자기장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전기력의 힘이 닿는 그 공간을 전계라고 했듯이 자석의 힘을 닿는 공간을 가리켜 자기장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 공간의 개념이 된다면은 이제 면적이라는 개념이 잡겠지. 나중에 이제 공식을 확인하다 보면 볼 거야. 자석의 힘이 닿는 공간이다. 그리고
자극의 색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자극의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석의 극을 말해. 즉 N극과 S극. 이게 보기에는 다 뭐 밀어내고 끌어낼 것 같지만 그 힘의 정도가 다 달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자석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하는 자석이 바로 고무자석이라는 게 있어. 고무자석 본 적 있어? 고무자석? 그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 같은 거잖아. 그래. 냉장고에 붙이는 그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 그 스티킹 같은 거 보면 뒤에 조그맣게 자석이 붙어 있거든. 그게 이제 고무자석이야. 그런 건 되게 약하지만은 반면에 굉장히 자석이 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저기 뭐냐 MRI 같은 거 찍을 때 아, 맞아. MRI의 M이 마그네틱에서 따온 걸걸? 그게 바로 자석을 이용해서 찍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MRI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에 쇠붙이를 매지 말라는 게 그게 무슨 이유겠어? 그 웽 하고 돌아가면서 전자석이 확 작용을 해갖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가 있다. 확 부상이 돼. 마찬가지로 폐차장에서 자동차 그 철판을 옮기는 크레인 역시도 강한 정자석을 냈어서 그렇게 자동차를 끌어올리고 옮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의 색이라는 건 모두 다 달라. 바로 그 세기를 말할 때 바로 자극의 색이라는 걸 쓰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우리 그 저기 전기에서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원소가 바로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전하의 기호는 전기량의 기호, 전하량의 기호. 그치, Q를 쓰고 단위는 쿨롱을 썼잖아. 바로 이 자극에서 나오는 이 자극의 세기를 공부할 때는 바로 아까 말했듯 자석의 영단어 마그네틱에서 따와갖고 기호는 M 그리고 단위는 WB 이걸 가리켜 웨버라고 읽어. 웨버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자석의 이렇게 세기가 얼마나 세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극의 세기랑 각 극에 대한 세기. 그러니까 각 극에 대한 세기가 세면 셀수록 서로 붙으려는 힘, 밀어내려는 힘도 서로 다르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전기 쪽의 전하량과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 자석의 대표적인 성질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힘, 반발력 혹은 청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일, 흡인력, 인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자석하면은 꼭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투자율이라는 개념이 있어. 투자율. 단어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지. 뭐일 것 같아? 주식 투자하는 건가? 그래, 뭐 내가 투자한 것에 수익이 얼마나 되고. 오빠도 뭐 문과 나와서 그런지 그 단어를 처음 버텼을 때 투자율 하면은 뭘까 했는데 이게 이제 정의만 들어서는 좀 어려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자성체가 자성을 띠는 정도다 이렇게 말해. 자성체가 자성을 띠는 정도.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성체가 자성을 띠는 정도? 자성체가 자성을 띠는 정도. 자성체가 모르겠네. 그치.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성체라는 거는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체잖아. 근데 그 녀석이 자성을 띠는 정도인 당연한 것 같은데. 자석의 성질을 띠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얘기인 거야. 말은 어렵지만 풀어보면 별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성체에서 자성체가 뭔지 이제 알았지? 자석이 잘 통과하는 정도를 말해. 자석이 잘 통과하는 정도. 이것도 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자석이라는 단어가 전기 쪽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 뭘까? 전속. 그치. 전속이란 건 뭔지 기억이 나? 그때 우리 막 전속 밀도도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전기력이 흐르는 그 모양을 갖고 화살표화를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이 자석 역시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제 자기력선이라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성체의 자석이 얼마나 잘 통과를 하냐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전속 같은 경우는 그 도체, 철판 같은 것에 수직으로 이렇게 직교한다 뭐 그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얼마나 더 잘 통과를 하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투자율은 전기 쪽에 유전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유전율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어로 엡실론을 썼고, 그리고 진공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런 식으로 맞아. 있잖아. 그러면은 투자율을 이제 빨간색으로 보자. 투자율을 쓰는 단원 그 기호는 뮤라는 것을 써. 그리스어로. 뮤를 쓰고, 뮤는 진공. 여기서는 또 이제 공기라는 게 있다. 진공 또는 공기 중에 투자율 뮤 제로 곱하기 이게 바로 비투자율이다. 똑같아. 뭔가 좀 비슷한 느낌 안 들어?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뮤 제로라는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돼. 이 뮤 제로는 이제 그 진공 또는 공기 중에 뭐라 그랬지? 투자율. 그치. 투자율이라 그랬잖아. 이 투자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쓰느냐? 바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보게 된다. 자, 유전율에서 우리가 그 기호는 엡실론을 쓴다고 했는데, 단위를 우리가 뭘 쓴다 그랬었지? 페럿 퍼 미터. 그치. 페라 퍼 미터를 썼는데, 유전율에서는 H 퍼 미터로 보이는 게 있어. 이 H가 무엇이냐? 바로 헨리라고 하는 단위야. 서로 대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뮤제로. 왜냐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비투자율 같은 것들도 되게 뭐 이것저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방금 전에 그 뮤라는 게 뮤 제로 곱하기 뭐 뮤 R 혹은 뭐 뮤 S 그랬잖아. 그럼 진공 공기 중에 투자율이라는 것이 이 값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투자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대략 1 정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이렇게 바로 대입해서 풀면은 거의 나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비례상수라는 개념이야. 비례상수라는 거는 우리가 그때 쿨롱 상수에서도 배웠지만은 여기에서도 K를 사용하게 돼.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말한 그 비례상수는 이제 매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매질이 공기일 때야. 매질이 공기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K는 4파이 곱하기 뮤 제로분의 1이다.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4파이 곱하기, 여기서 오빠가 언급한 거 있었지? 뮤 제로의 값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 1이다. 이것을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K는 해보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이거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전율에서도 공기 중에 곱할 때 9 곱하기 10의 9승이가 기억나지? 이게 이제 유전율에서의 개념이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율 하면은 방금 오빠가 언급한 이 6.33 곱하기 10의 4승. 이게 자다가 쿡 찌르면은 툭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어도 알아두면 좋겠다.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시험 가서 모르면 공식은 아니까 공학용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겠다. 그치. 공학용 계산기를 하면은 쉽게 계산이 되니까. 뭐 그래도 이건, 외울게. 정 외우기 어려우면 공학용 계산기를 외워. 뭐지? 그게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만 오빠가 더 그래. 얘기를 해줄게. 아까 자성체라는 것을 오빠가 얘기했어. 자성체가 뭐라 그랬지?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라 그랬잖아.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자성체도 물체. 총 그 세 종류로 나눠져. 강자성체. 이름만 들어도 왠지 되게 강한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을 것 그러게. 같고, 그리고 또 상자성체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지? 상자. 상자를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어. 어떤 개념이냐? 자,
자, 강자 성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비투자율이라는 것, μS라는 게 1보다 큰 걸 말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그 굉장히 그 자석화가 잘 되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장 자체 그러니까 자개 자체를 이렇게 제거를 해도 계속 자석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니켈이 있을 수 있고 코발트라고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실제 자석 쪽에서는 되게 많이 쓰여. 굉장히 강한 자석으로 코발트 자석을 따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철. 이 철 같은 경우는 오빠가 자석을 옛날에 그 철도막에다 묻히니까 자화가 됐다 그랬잖아. 이렇게 자화가 잘 된다 이거야. 뭐 그 외에 망간 뭐 이런 거. 결국에는 다 이제 광물 같은 건데 이런 거는 그 자석의 성질을 띠기가 매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강자 성체고 이런 거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약자 성체는 없어요? 자석을 안 띄는 우리 뭐 나무 같은 거 자석이 안 붙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전기로 말하면은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듯이 그런 것과는 다르게 자석에 잘 안 붙는 물질 혹은 거의 안 붙는 물질을 가리켜 상자성체라 그럽니다. 이거는 μS는 1보다 큰데 여기서 강자성체는 1보다 한참 큰 수야. 근데 약간 큰 거 이런 거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석에 붙어 안 붙어? 모르겠지. 우리 캔콜라나 그런 거에 캔이 자석에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딱 붙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안 붙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리고 백금, 플래티늄 안 붙을 걸 금반지도 안 붙는데 그리고 뭐 공기가 자석에 붙는 거 봤어? 아니? 당연히 뭐 산소 이런 것을 가르쳐 약하게 된 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μS가 1보다 작은 거,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하는데 이 반자성체가 뭐냐? 이거는 아예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가 어떤 자기장을 N극으로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 N극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S극이 묻는 거. 서로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그 좀 반항하는 거 뭐 혹은 뭐 반골 막 이런 거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반자성체라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돼. 그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아연, 그리고 낙, 그리고 우리 전류가 통하기 쉬운 구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물도 그래. 물 액체로 된 자석이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있긴 있어. 뭐 우리가 눈에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자성체의 성질과 종류 같은 것도 기능사에서는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두는 게 좋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늘 공부하는 걸 정리하는 뜻에서 자기유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게. 자기유도. 왠지 전기 쪽에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니? 정전유도. 그렇지. 정전유도 혹시 기억이 나? 정전유도? 한 번만 더 알려줘. 아, 그래. 정전유도라는 거는 그때 오빠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이런 A라는 물질이 플러스 성향이 막 있어. 옆에 마이너스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B라는 물질을 갖다 놓으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성향, 반대쪽은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성향. 자, 그러면은 자기유도도 조금 감이 오겠다. 자, 이렇게 자석을 놨고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을 이렇게 갖다 놨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럼 어떤 성극을 가질까? S극. 그치. 이쪽은 S극을 가지려고 그러겠고 반대쪽은 N극. 아, 그치. 이렇게 N극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유도다. 이것을 가르쳐 이제 보통 그 교재 같은 데서 정의를 내려면은 임의의 자성체를 자기장 안에, 자기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 공간에 대한 개념, 필드. 이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자석의 N극 쪽에는 S극이, S극 쪽에는 N극이 유도되어 자성체가 자기를 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정전 유도와 비슷한데 자석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어떻게 오늘 자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좀 이해는 가? 이해 가는데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 그치.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정전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설명하는데 동의가 이해하는 게 좀 들릴 거야. 그 뭐 아까 말했던 정전유도와 자기유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 앞에 뭐 전계랑 자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웠다면은 우리가 또 자석에도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아우, 많이 발견하셨네, 쿨롱님. 아, 쿨롱님은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귀찮지. 응. 이 쿨롱이 원수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뭐 쿨롱이 됐든 패러데이가 됐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편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 감사하는 마음 갖고 다음 강의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치자.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